이번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또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김원배 선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권고안이 가진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개혁 특위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법인세, 소득세 정세에 이어 부자 정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개혁 특위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를 가지고 있고 상위 1%가 25%, 상위 5%가 50%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에 비해 세수 증가와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오늘 재정특위의 권고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부자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특징은 뭘까요? 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하거나 더 내야 하는 사람의 34만 6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또 이들이 더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1조 1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이 27만 4천 명에 더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토지 등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7만 5천 명에 더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만 놓고 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주택분의 10배 이상입니다. 땅 부자들, 특히 잡종지나 나대지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재정특위의 권고안대로라면 현재 2%에서 3%로 한꺼번에 50%나 오르게 됩니다. 땅을 많이 매입한 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종합부동산세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가 어떻게 강화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주택분 종부세인데요. 예. 재정특위는 권고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재정특위는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선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건은 이번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 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자신이 보유한 전국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에 6억 원을 뺀 금액에서 다시 8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그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빼게 되는데요. 이 과표 산출 때 곱하는 80%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입니다. 네. 재정특위는 오늘 권고안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재정특위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기본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1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 고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올해보다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커지는 효과가 있게 돼 이번 재정특위의 권고한 대로 종부세가 첫 부과되는 내년 12월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내년 4월 고시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권고안에 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내리도록 권고를 했다고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1년간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자신의 다른 모든 소득을 합쳐서 매년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특위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재의 1인당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재정특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1년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사람이 약 31만 명입니다. 네. 재정특위의 권고한 대로 시행이 되면 이 31만 명이 새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16년에 9만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에 네. 모두 40만여 명이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재정특위의 권고한 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추가되는 31만여 명,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거나 늘어나는 사람 34만 6천 명 등 75만 6천여 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